그래서 어떤 사람이 짱이에요? 나이만 먹으면 짱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네가 어디서 감히 이런 거예요. 지방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법치주의잖아요. 그럼 뭘 어기면 안 돼? 억울함. 뭘 어기면 안 돼. 근데 법을 누가 어기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기니. 이런 고희의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 맞아. 안 봐주면 어떻게 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런 게 아니라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나이가 모든 학문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주민등록을 까는 거죠. 주민번호를 알기 위해서 깔까요? 아닙니다. 몇 살이나 처먹었나 이거를 알기 위해서 민증을 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까냐?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라는 거죠. 그 종교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유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부르는 게 숫자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5살이 되면 지학의 나이라고 합니다. 지학. 어떤 이야기입니까? 학문의 뜻을 둔다. 학문을 알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뭘 하게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에 가면 요 나이 정도가 되는 거죠. 자, 학문의 뜻을 두고 나면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나이가 됩니까? 약관과 방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20살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꽃다운 나이. 여성은 방년 20세. 꽃다운 나이고요. 남자는 갓을 쓰는 나이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년이 됐다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년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성년입니까? 독립을 했을 때 성년인데 여기서의 독립의 기준은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이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이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20살이 되면 우리나라에 이 문화가 남아 있어서 성년식을 하는 거고 갓을 올리고 쪽두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 나이를 성년식 하는 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30세가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합니까? 뜻을 세우는 나이. 자, 뜻을 세워서 뭘 만듭니까? 내가 이 나라를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뜻을 세우는 30대입니다. 20, 30대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혼하고 이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20, 30대 청년들이 이것보다 뭘 하게 됩니까? 학문의 뜻을 네? N4를 하게 되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결혼도 포기하고 뜻도 포기하죠. 뭐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있고. 공부만 하는 거지. 언제까지? 그래서 이제 나이가 40이 되면 중년이 되는 거고 이 중년이 되면 뭐가 됩니까? 미혹되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눈을 딴 데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야 이런 거 해볼래 저런 거 해볼래 해도 이 40대 나이들은 안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의 40대 나이는 뭘 합니까? 이 40대 나이에 결혼해야지. 투기를 그래서 부동산 연끌을 하고 코인을 투자하고 다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둘린 결과 어떻게 돼요? 연끌 거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50대가 되면은 2,000명이라고 해가지고 뭘 알게 된다고? 하늘의 뜻을 안 돼요. 50세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는? 586이 됐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이 돼버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다 자기가 옳은 소견을 갖죠. 각자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보편성이 자, 수명이 늘어나는 결과가 어떤 걸 가져옵니까? 점점 무질서를 가져오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나이가 종교니까. 그래서 이제 60대가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때부터는 듣는 대로 이해할 수 있대. 근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네. 어디에 있어요? 용산에 있다. 용산에 있었고 청와대에 있었지. 역대 대통령들이 다 뭐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뭘 이해 못해? 사회 현상 이해를 못해. 그리고 뭐 해요?
고집만 부리지. 그러니까 듣는 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야? 나라를 다 말아먹었다고. 언제부터 말아먹었어요? 1990년대부터 계속 말아먹었어. 이때를 뭐라 그래? 환갑이라 그래. 환갑은 뭐예요? 갑이 다시 돌아왔다. 갑이 뭔데? 갑을병정과 그 다음에 12지가 돌아서 60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60으로 한번 돌았더니 뭐가 돼? 환갑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부터는 뭐냐? 다 살았다. 인생을 다 살았죠. 그 다음 인생은 뭐야?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그래서 이때부터 10부터 7순, 8순, 9순, 100세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 오희라고 하면서 뭐가 어렵대요? 살아있는 게 드물고 네. 지 뜻대로 해도 어긋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광화문. 광화문에 가 있지. 자, 50대에는 뭐 해요? 자기가 옳은 소견을 얘기하고 네. 70대가 되면 광화문에 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100세가 되면 어떻게 돼? 야, 하늘이 내려준 나이다. 나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111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황제의 나이다. 나는 황제다. 내가 왕이다. 이러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120살이 되면 뭐라 그래요? 천수를 누린다. 이러지. 120살이 우리나라에 거의 드물어요. 천수를 누린다. 영원히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살 만큼 다 살았다. 왜? 2번을 살았어. 그렇죠? 환갑도 대단한 건데 환갑을 한 번 더 사니까 야, 진짜 오지게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캡틴 아메리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천수를 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이거는 솔직히 무슨 학문은 아니고 돌아다니는 것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의 사고를 갖고 있냐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해. 언제적의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 나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자, 50세부터 봅시다. 40대부터도 미혹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고 하늘의 뜻을 안다 그러고 듣는 대로 다 이해할 수 있대. 그 다음에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죠. 이 정도면 뭐야? 신이야, 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생기는 거야? 경험이 지혜가 된다고 생각한 거야. 네. 왜냐하면은 조선의 평균 나이가 얼마였어요? 조선의 평균 나이가 35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40살까지 사는 것도 대단한 거고 60살까지 사는 거는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뭘 했던 거야? 환갑 때 뭘 해요? 잔치를 열어.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연다고. 그 다음 7순, 8순, 9순이 되면은 더 큰 잔치, 더 큰 잔치, 더 큰 잔치를 열었죠. 근데 지금 뭐가 발달했어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안 죽어. 나만 안 죽어? 다 안 죽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 나라에 다 신만 남아있어. 하늘의 뜻을 다 알아. 누가? 지금부터 50살 이상이니 하늘의 뜻을 다 아는 거야. 이 인구가 얼마야? 반이 넘어.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돼.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잘났대요. 하늘의 뜻을 다 알고 있지. 자, 이제 뭐 해?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어? 광화문에 가 있다고. 그래, 이 나라가 권위가 어디 갔냐 이거지. 무엇이 권위가 되니까? 나이가 권위가 된다고. 이게 다 우리의 뭐에 다 있어요? 무의식 속에 있단 말이야. 왜? 안 써본 단어나? 그렇죠? 부록이라는 것도 많이 써본 거고. 그렇죠? 지천명이라는 것도 많이 쓰고요. 약관, 방년, 이순, 고희, 천수까지 다 우리가 안 써본 단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에 녹아 있어요? 언어에 녹아 있고 그 언어 안에 있는 정신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세가 된 70세가 된 할머니가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아니하는데 의사가 할머니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의사가 많이 알아요? 할머니가 많이 알아요? 대학생이 전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네. 할머니 전공에는 이렇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전공자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딱 그러고 끝나는 거야. 이게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교는 뭐야? 나이라. 그래서 뭐는 안 해도 공부는 안 해도 오래 살아만 있으면 뭐 하는 거야? 강한 놈이 되는 거야. 이런 나라에서 학문이 발전을 하겠어요? 뭐가 발전을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할아버지 앞에 가면 뭐가 돼? 몹쓸 놈이 되는 거야.
학문을 많이 해서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알아도 할아버지 앞에 가서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초리 맞을 놈이 되는 거지. 그게 뭐다? 우리나라의 종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짱이에요? 그냥 나이만 먹으면 짱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네가 어디서 감히 이런다고요. 지팡이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법치주의잖아요. 네. 그럼 뭘 어기면 안 돼? 법을 어기. 뭘 어기면 안 돼. 근데 법을 누가 어기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기면. 이런 고희의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 봐줘요. 안 봐주면 어떻게 돼? 잔인한 놈이 되는 거야.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무엇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됐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05년에 1910년에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 귀속이 되죠. 그리고 나서 1945년이 되면 해방이 되고 1948년에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년이 되었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 시대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몇 살일까요? 20살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를 살았습니까? 거의 100여 살을 사는 거죠. 자, 이때 살았던 사람이 이때까지 살면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 봅시다. 1950년대는 우리나라는 거의 어떤 나라였어요? 조선에서 막 헤어나온 나라였다. 수준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냥 일본의 식민지 수준이었죠. 그게 몇 년도를 거쳐서 1970년도를 거치면 뭘 위주로 가요? 이때는 농업이죠. 농업이었다 할 때 제조업으로 가고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중화학공업이 되죠. 그래서 1980년대에 넘어오면은 1990년대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IT 강국이 됩니다. 2010년이 되면 뭐가 들어옵니까? 스마트폰이 들어오죠. 여기에 인터넷이 있었고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냐면은 어디하고 똑같은 나라야? 1500년대에 조선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유럽의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정보혁명, 그 다음에 IT혁명까지 왔죠. 몇 년을 살았습니까? 살기는 100년을 살았지만 시대는 얼마를 뛰어넘은 거예요? 500년을 뛰어넘었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야? 1500년대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부터 2020년에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가 한데 이때의 법을 갖고 이때의 법에 휘둘리던 사람과 지금의 법에 밑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 무엇이 달라요?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이때의 70살은 어떻게 돼? 내 뜻대로 행해도 괜찮았지. 근데 지금의 70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면 어딜 가요? 교도소를 간다고. 내 뜻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노상방뇨를 하고 막 해도 경찰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술 먹고 고성방가를 해도 경찰들이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 뭐가 안 잡히는 거야? 법치가 안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야. 장애인보다 할아버지를 노약자석에 앉혀야 돼. 다리가 쩔뚝거리는 젊은 장애인보다 건장한 할아버지가 노약자석에 앉아야 되는 나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 노인을 공경하기 위해서 무엇이 생겼냐면은 지하철에 무료를 준단 말이야. 누구한테? 노인한테. 이거 왜 주는 거예요? 공경의 의미를 담아주는 거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 산업화 때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거를 보답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이때 생겼던 모든 것들은 다 언제 생긴 거냐면 수명이 65세일 때 생긴 거야. 기대 수명이 65세일 때 어떻게 생겼어요? 60살에서 65세 사시는 분들한테 그냥 5년 동안 무료로 드리는 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합의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80세. 85세 거의 이제
90세를 바라보는 이 기대 수명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지. 몇 년이야? 적어도 30년에 40년이라고. 몇 년 벌었어요? 한 30년 벌어가지고 40년, 50년을 무료로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지. 하지만 뭐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거지.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일단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이긴다. 자, 뭐가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 가치는 다 사라지고 무엇만 남아있어? 민증만 남아있다고. 민증이 빠른 사람이 무조건 절대 진리가 되는 나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주장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로 끝난다. 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망자라고 그러죠. 망자는 뭐가 됩니까? 조상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야? 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종묘사직이라고 합니다. 종묘는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종묘는 조상. 조상을 종묘에서 모시고요. 여기를 뭐로 모시냐면 위패를 만들어 가지고 신주를 만들어서 모시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왕의 조상이고, 그러면 우리 조상은 어디다 만드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개인의 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사당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자가 많아요. 분당. 원당, 사당. 이게 다 뭐야? 당당당당, 숭부리당당, 숭당당. 이게 다 뭐야? 이게 당이라.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위패를 모시고 신주를 모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있다고. 너 그거 이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시냐? 이거. 신주단지. 신주단지가 뭐야? 부모의, 조상의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거를 신주단지라고. 조상의 그것들이 들어있는 신주단지를 모셔야 되거든. 귀중하게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주단지처럼 모신다 그러지. 그게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몇 년상을 해야 돼? 49제 7년상 뭐 이런 거지. 무덤 옆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왜? 나를 살아있게 해줬잖아. 누가? 죽은 사람. 이 사람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야? 죽은 사람을 위한 삶이야. 왜 이렇게 살아?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를 지내주는 아들이 필요한 거고 장남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모든 제사는 다 누구를 줘버려요? 장남을 주죠. 그게 뭐야? 흥부놀부야. 그래서 이런 종묘를 가지고 왕의 조상을 섬기는 모습과 또 뭐가 있냐면 사직이 있다고. 사직은 뭐야? 곡식의 신에게 농사 잘 짓게 해달라는 거야. 무슨 문화야? 농본. 농업을 우선하는 그런 문화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무시가 돼요? 공업과 상업이 무시된다고. 사농공상이죠. 사는 뭐야? 공부한 사람이야. 우리는 뭘 해야 돼? 맨날 공부를 해야 돼.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무슨 공부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해야 돼. 그 다음에 농업을 해야 돼. 그래서 농업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맨날 보상을 해줘요. 쌀이 흉년이 들어오면은 흉년이 들었다고 보상해주고, 쌀이 풍년이 들면은 그 쌀을 다 사주지.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야? 농사만 지을 줄 알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이 공업과 상업은 이 시대에 왜 필요했어? 공업은 뭐 하는 거야? 농기구 만드는 거야. 뭐 하려고? 농업하려고 공업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뭐 하려고? 농업하려고 상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천대받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안 되는 거야? 경제가 개판인 거지. 대통령이 뭘 몰라요? 경제를 몰라. 과학을 알지. 과학을 알아요. 과학은 뭐야? 2,000명이 과학이지. 2,000명을 이기려면 뭘 갖고 와야 돼? 과학적 근거를 갖고 와야 돼. 이런 나라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종묘사직이야. 이 종묘사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종묘사직이 누구야? 짐이야, 짐. 짐이 뭐야? 왕. 왕을 길게 쓰면 종묘사직이고, 종묘사직을 짧게 쓰면 왕이라고. 손바닥에 적어다. 이게 종교란 말이야, 우리나라에. 그래서 일단 나이와 유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나라는
역사적 평가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만 해야 돼? 죽음과 제사를 지내는 나라야. 그래서 뭐 하면 안 돼? 망자를 욕하면 안 되고 명예훼손을 하면 안 돼. 그런데 뭘 해? 부관참시는 하는 거지. 내 마음에 들면 명예훼손을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무덤에서 끌어내가지고 부관참시를 하는 게 이 나라의 문화라고. 그럼 이것만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망하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 누가 망했어요? 조선이 망하고 조선이 망했어. 그 다음에 일본 제국 시대가 온 거지. 일제 식민지가 됐는데 이제 봅시다. 우리나라가 없어졌네. 그러면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왕은 없어지고 국민들만 남아있네. 백성만 남아있네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 조선의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정신이 필요하다. 이게 네이션이에요. 네이션이 필요한데 이 네이션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은 조선의 네이션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끌고 와요? 망한 조선이 있지만 영원히 안 망할 조선이 있다고. 그게 무슨 조선이야? 고조선. 고조선이지. 자, 명칭에 해답이 있다. 자, 명칭에 왜 해답이 있냐면은 A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후대에 이 A를 받들어서 다시 A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요? 신. 자, 봐요. 우리가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단 말이야. 고구려가 너무 좋아서 고구려를 또 만들었어. 네. 그럼 무슨 고구려라 그래? 후고구려. 후고구려라 그러는데 후고구려. 그렇죠? 자, 우리 백제가 좋아서 백제를 만들었더니 뭐라 그랬어? 후백제. 후백제라고. 고구려가 궁예 때문에 잘못 만들어졌네? 그래서 뭐라 그래? 그래도 우리는 고구려의 자식들이다. 정신을 받들었다. 우리는 고구려의 네이션을 가져왔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구자만 빼고 고려가 된 거야. 그럼 명칭에서 보자고. 누가 중요한 거면, 선대가 진짜 중요한 거면 이게 고조선이라고 안 한다고. 무슨 조선이라고 해야 돼? 이 조선이 후조선이 돼야 돼. 후조선. 이 조선 자체가 고조선을 받들어서 만든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생긴 나라야? 조선이 망했더니 그 얼을 어디서 찾는 거야? 이 네이션을 옛날 조선에서 찾아본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단군이 된 거야. 어디서 찾다 보니까 우리는 왜 망했고 우리를 지켜줄 신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어디 있는 거야? 옛날에 어딘가에 쓰여있던 조선을 끌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조선의 단군은 누가 시작을 했냐? 이게 동학이 있어. 이 동학이 뭘로 바뀌어요? 천도교로 바뀌지. 이 천도교가 뭐예요? 단군이라. 단군을 모시는 종교가 천도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 고조선을 찾는 거지. 그런데 동학이 어떻게 돼요? 동학이 망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망한 이 동학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해서 만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만주로 도망가서 만든 종교가 뭐야? 단군교고 단군교가 대종교가 됩니다. 자, 동학이 1884년에 일어났죠? 네. 1909년에 생기는 거야. 왜 생겨요? 나이라는 사람이 깨달음이 온 거야. 뭘로? 고조선에 대한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대종교에서 나온 게 개천절이에요. 천도교도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근데 천도교가 또 이 동학 때문에 나가리가 되니까 또 생긴 게 뭐냐면은 증산교. 강증산 씨라고 있어요. 강증산. 깨달음이 왔어. 누구로부터? 고대에 있던 단군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종교는 계속 무엇이 오냐면 깨달음과 영이 오는 거야. 이 깨달음의 영이 누구한테 임하면? 사람한테 임하면 그 사람이 뭐가 돼? 보주가 되고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증산교, 보천교, 뭐 이런 식의 민족 종교가 생기는 거지. 간단하게 보면 증산교에서 보천교로 어떻게 넘어가냐면은 증산교에 있는 강증산 씨가 죽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신이 죽었네. 그럼 그 종교가 망해야 되는데
그 신의 영이 어디로 옮겨요? 부인한테 옮기거나 제자한테 옮기거나 이러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종교들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순, 진리, 교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주요 교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그러면 여기에만 있냐? 아니야. 이 사람들이 딱 어디로 가? 이 천도교에 있던 사람이 언제 망하냐면은 1948년에 건국이 있고 교주 채린이 있습니다. 채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제시대에 일본하고 같이 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천도교 사람들이 300만 명이 있었어. 해체가 됩니다. 교주가 잡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해체가 되면서 이 천도교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각종 종교로 막 흐트러져 들어가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그 중에 기독교로 들어가요. 기독교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무슨 종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깨달음과 영의 종교라고. 이 깨달음과 영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가면서 누가 됐겠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뭐래요? 단군이래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누가 됐겠어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면 기독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면 뭐가 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수가 그렇게 많아. 하나님도 많고 성령님도 많고 다 뭐니까 깨달음의 영, 깨달음과 영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천명하고 고희. 그래서 지천명이 돼서 다 정치판에 있고 고희가 돼가지고 광화문에 가는 거지. 이런 문화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거지. 그래서 뭐부터 없애야 되냐? 나는 이 개천절이 우리나라의 건국이냐 이거지. 어디서 온 거예요? 조선이 망하고 고조선을 찾아서 만든 게 개천절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개천절을 뭘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행안부의 공식 행사가 되고 있다고. 뭐는 안 하면서 건국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면서 뭐만 합니까? 개천절을 누가 주관을 한다고? 국가에서 주관을 하는 거야. 개천절이 우리나라 초기에 6대 종교였습니다. 종교가 있어요. 6대 종교가 첫 번째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또 원불교, 그 다음에 대종교, 그 다음에 천도교가 있습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무슨 날이 있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어요. 자, 불교와 원불교에는 무슨 주교가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 그다음 대종교랑 천도교는 개천절이란 말이야. 그 6대 종교의 각각의 종교 행사인데 우리나라가 크리스마스를 국가에서 주도합니까? 아니면은 부처님 오신 날을 국가에서 주도합니까? 그런데 유독 뭐는 개천절은 한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이 종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